관련형 전자담배도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 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에서 8.0mg, 관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4.8에서 9.3mg으로 확인되어 배출물에서 발견되는 일부 유해 물질들은 발암 물질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판매되는 담배에도 대마 유래 성분이 발견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대한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폐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고대 안산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임채용입니다. 요즘 길거리에서 보면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요. 또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은 전자담배는 피워도 좀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담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자로는 가톨릭대학교에서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계신 김규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김규현입니다. 네, 교수님, 전자담배를 피우는 게 일반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나은가요?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원리와 흡입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유해 성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형 일반 담배는 담뱃잎을 직접 태워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이고요. 전자담배는 관련형과 액상형으로 나뉘는데요. 관련형 전자담배는 연초형 일반 담배를 전자기기의 스틱에 꽂아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스틱을 고열로 가열해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을 함유하거나 특정한 향이 나는 액체를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입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담배 종류에 따라 연기에서 나오는 물질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해 성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 부분이 흡연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2018년 6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관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은 니코틴, 타르,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줄이라고 권고하는 9개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일반 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0.01에서 0.7mg, 관련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함유량은 0.1에서 0.5mg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도 중독성이 있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금연에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반 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에서 8.0mg, 관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4.8에서 9.3mg으로 확인되어 관련형 전자담배가 발암물질인 타르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담배보다 덜 유해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드부타논,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이 검출되었습니다. 전자담배 흡연자들은 여전히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자료가 있나요? WHO에서 2020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선 확인되지 않았던 화학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건강 문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배출물에서 발견되는 일부 유해 물질들은 발암 물질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2018년 8월에 BMJ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20개 이상의 유해 물질과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이 일반 담배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도 ERJ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관련형 전자담배도 폐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미세 입자들을 배출하고 이는 잠재적으로 폐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 또 2021년에 담배 제품 규제에 관한 WHO의 보고도 있었죠? WHO의 보고에 따르면 관련형 전자담배에서의 니코틴 함유량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며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매출된 니코틴의 에어로졸이나 연기로의 전달 효과가 일반 담배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서 관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비교한 글을 보시면 관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낮은 정도의 유해 성분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안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 담배에 없는 다른 유해 성분들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전자담배 중에서도 관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3일 코로나 팬데믹 직전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 약 2,291명, 사망자 48명이 보고되어서 큰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17세 남자 환자분의 폐사진을 보시면 양측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당시 폐손상의 원인 물질이 대마 유래 성분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19년 12월에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 의심 성분 분석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국내에 유통되는 153개의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 유래 성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약물질 3종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대마 유래 성분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약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대마 유래 성분이 전자담배에 있다는 것은 좀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도 대마 유래 성분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다행히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는 대마 유래 성분은 검출된 게 없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CDC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더 적은 수의 유해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을 수는 있지만 중금속 및 휘발성 유해화합물 등 잠재적으로 유해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향 때문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올해 4월에 멘톨 성분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고 심각한 폐손상을 일으켰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3년 4월 국제학술지 Respiratory Research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멘톨 성분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이 수증기로 기화하는 과정에서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의 미세 입자들을 대량 발생시켜 흡연자의 폐손상을 일으키고 이는 폐기능의 저하로까지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전자담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전자담배가 사용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다고 증명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추후에 우리 몸에 어떤 해로운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몸에 덜 해로울 것 같다고 혹은 향이 좋다고 전자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분들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폐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자담배 관련하여 올바른 정보를 아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폐암학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